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정형외과에서 근무했던 86세 의사 김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밤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의 관절 문제를 해결해주던 제가 정작 제 자신의 관절 통증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면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 되었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전 제가 한의대에서 배웠던 경혈 이론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밤 5분씩 제 몸의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손자들과 함께 등산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86세가 된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고 텃밭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자가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 주변에는 수많은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갑니다. 이곳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절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하체의 혈액순환이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무릎 주변의 혈관들이 압박받고 허리 근육들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수술이나 주사보다도 근본적인 혈액순환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이 바로 경혈 마사지였습니다. 기적의 5분 마사지법 마이너스 첫 번째 족삼리열 자극.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 통증을 해결하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족삼리열입니다. 족삼리열은 무릎 아래 약 10cm 지점, 정강이뼈 바깥쪽에 위치한 경혈점입니다. 이곳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아래쪽 움푹 들어간 곳에서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족삼리열은 한의학에서 만병통치열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경혈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의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0세 박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2층 집에서 1층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서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족삼리열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양쪽 다리의 족삼리열을 지압봉으로 눌러주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2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족삼리열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을 이용해서 족삼리열을 찾아 누르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픈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세요. 적당한 압력으로 원을 그리듯이 30초간 마사지한 후 5초간 쉬고 다시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 모두 3분씩 총 6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해주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승선혈로 허리 통증 완전 정복. 두 번째로 소개할 경혈점은 승선혈입니다. 승선혈은 종아리 뒤쪽 중앙,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의 원인을 허리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아리의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승선혈을 자극하면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하체에서 상체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허리 주변 근육들도 이완되면서 허리 통증이 크게 개선됩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쯤부터 제게도 심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었고 30분 이상 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제가 이런 상태라니 정말 부끄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승선혈 마사지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승선혈을 10분씩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의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1시간 이상 서 있어도 괜찮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선혈 마사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한쪽 다리의 종아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승선혈을 찾아 천천히 눌러주세요. 중요한 것은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누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힘을 빼고 내쉴 때 압력을 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잘 이완됩니다. 한 곳당 1분씩 양쪽 다리 모두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 후에는 종아리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5번 정도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신수혈로 허리와 무릎 동시 해결. 세 번째 경혈점은 신수혈입니다. 신수혈은 허리 뒤쪽, 척추 양쪽으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히는 두 번째 허리뼈와 세 번째 허리뼈 사이의 높이입니다. 신수혈은 한의학에서 신장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경혈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단순히 콩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생식 기능, 성장, 노화, 그리고 뼈와 관절 건강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신수혈을 자극하면 허리 주변 근육들이 이완되고 골반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까지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65세 김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일하신 분으로 허리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그만두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와 무릎 연골 손상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경제적 부담과 회복 기간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수혈 마사지를 포함한 자가 치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철수님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신수혈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스스로 마사지하기도 어려워하셨지만 부인분께서 도와주시면서 꾸준히 진행하셨습니다. 2개월 후 병원에 오셨을 때 김철수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허리가 많이 편해졌어요. 무릎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고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6개월 후에는 다시 가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신수혈 마사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신수혈은 혼자서 마사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마사지볼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마사지볼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신수혈 위치에 마사지볼을 놓고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 3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가족이 엄지손가락으로 신수혈을 천천히 눌러주도록 하세요. 이때 마사지를 받는 사람은 숨을 깊게 쉬면서 몸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환도혈로 고관절과 무릎 통증 해소. 네 번째 경혈점은 환도혈입니다. 환도혈은 엉덩이 옆쪽 대퇴골 대전자라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렸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도혈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경혈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고관절 주변의 큰 근육들이 이완되고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반이 틀어지고 그 영향으로 무릎과 발목에까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직장인 이명희님은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무릎 관절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계속 재발했습니다. 자세히 검사해보니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도열 마사지와 함께 고관절 스트레칭을 병행하도록 했더니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주말에 등산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도열 마사지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픈 쪽을 위로하고 옆으로 누운 다음 아래쪽 다리는 쭉 펴고 위쪽 다리는 약간 구부린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환도열 위치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당 3분씩 양쪽 모두 마사지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환도열 위치에 마사지볼을 놓고 몸의 무게를 이용해 천천히 압력을 가해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양릉천혈로 무릎 주변 완전 이완. 5번째 경혈점은 양릉천혈입니다. 양릉천혈은 무릎 바깥쪽, 종아리뼈 머리 부분의 앞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바깥쪽을 만져보면 둥근 뼈가 만져지는데 그 앞쪽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양릉천혈입니다. 양릉천혈은 한의학에서 근육과 힘줄의 모임터라고 불립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무릎 주변의 모든 근육과 인대들이 이완되면서 무릎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특히 무릎 바깥쪽 통증,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의 통증,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80세가 넘어서면서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몇 걸음을 걸을 때는 무릎이 뻣뻣해서 절뚝거릴 정도였습니다. 양릉천혈 마사지를 시작한 후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 뻣뻣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을 짚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있고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양릉천혈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양릉천혈을 찾아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때 무릎 관절을 살짝 움직여주면서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동시에 양릉천혈을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1분씩 총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무릎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서 마무리해주세요. 6번째 위중혈로 종합적인 다리 건강관리. 6번째 경혈점은 위중혈입니다. 위중혈은 무릎 뒤쪽 중앙, 무릎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중혈은 방광경의 중요한 경혈점으로 허리와 다리 전체의 통증을 관리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허리와 등의 병은 위중혈을 찾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혈점입니다. 위중혈을 자극하면 무릎 뒤쪽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하체 전체의 기혈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허리, 무릎, 발목의 통증이 모두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계셨죠. 위중혈 마사지를 알려드린 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시장 보기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들 밥 해주러 갈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할머니의 밝은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위중혈 마사지는 조금 특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정중앙이 위중혈입니다. 중지손가락으로 위중혈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다른 경혈점들과 달리 위중혈은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압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초간 가볍게 누른 후 10초간 쉬고 이를 3회 반복해주세요. 양쪽 다리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7번째 골륜혈로 발목과 아킬레스건 관리. 7번째 경혈점은 골륜혈입니다. 골륜혈은 발목 바깥쪽, 바깥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이지만 많은 분들이 발목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십니다. 발목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전체의 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무릎과 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골륜혈을 자극하면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아킬레스건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또한 발목의 유연성이 좋아져서 보행 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쯤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도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 문제가 주원인이었습니다. 골륜혈 마사지를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아침 발 뒤꿈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륜혈 마사지는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편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골륜혈을 찾아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동시에 골륜혈을 자극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한쪽당 2분씩 양쪽 발목 모두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발목을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8번째 태계혈로 신장 기능 강화와 관절 건강. 8번째 경혈점은 태계혈입니다. 태계혈은 발목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륜혈과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계혈은 신장경의 핵심 경혈점으로 한의학에서는 생명력과 직결된다고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뼈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태계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전신의 기력이 좋아지고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퇴직 교사 박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서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낮에도 피곤해하셨습니다. 태계혈 마사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혈 관리법을 알려드렸더니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어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계혈 마사지는 매우 부드럽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중지손가락으로 태계혈을 찾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30초간 마사지한 후 10초간 쉬고 이를 3회 반복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태계혈은 정신적인 안정과도 관련이 깊은 경혈점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삼음교혈로 여성 건강과 관절 관리. 9번째 경혈점은 삼음교혈입니다. 삼음교혈은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강이뼈 뒤쪽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음교혈은 특히 여성 건강에 중요한 경혈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녀 구분 없이 관절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종이 줄어들며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제 아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5세인 제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발목과 무릎이 자주 붓고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워져서 걷기가 힘들어했습니다. 삼음교열 마사지를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2주 후에는 오후에도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아침 체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진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삼음교열 마사지는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혈액이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마사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1분씩 양쪽 다리 모두 3세트씩 해주세요. 마사지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혈액열로 무릎 내측 통증 완화. 10번째 경혈점은 혈액열입니다. 혈액열은 무릎뼈 안쪽 위, 무릎뼈에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의 안쪽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열은 이름 그대로 혈액이 모이는 바다라는 뜻으로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혈점입니다. 특히 무릎 안쪽 통증, 허벅지 근육의 긴장, 그리고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릎 안쪽 통증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는 골반의 구조적 차이와 호르몬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혈액열 마사지는 이런 무릎 안쪽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제 환자 중에 62세 주부 최순덕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일이 많아 무릎 안쪽 통증이 심했습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혈액열 마사지를 알려드린 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3주 만에 무릎 안쪽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장 보러 시장에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혈액열 마사지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혈액열을 찾아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허벅지 전체를 가볍게 주무르면서 함께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혈액열에서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한쪽당 2분씩 양쪽 다리 모두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전후 주의사항과 준비운동. 지금까지 10가지 핵심 경혈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사지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사지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시작하세요. 또한 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담가서 손을 따뜻하게 만든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경혈 마사지는 강한 압력보다는 적절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 아픈 듯 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셔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해주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사 직후나 과도하게 피곤할 때는 마사지를 피하세요. 적어도 식사 후 1시간은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마사지 중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전 준비 운동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면 마사지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발목 돌리기를 10번씩 양방향으로 해주시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는 동작을 5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트는 동작을 5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후 관리법과 생활습관. 마사지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사지로 풀어진 근육과 개선된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특히 마사지 후 30분 이내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마사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요가 등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아무리 좋은 마사지를 해도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면 다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넷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우리 몸의 회복은 대부분 잠들어 있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낮에도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해보세요. 증상별 맞춤 마사지 프로그램. 이제 증상별로 어떤 경혈점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승선혈 3분, 신수혈 5분, 위중혈 2분 순서로 마사지하세요. 총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무릎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족삼리혈 3분, 양릉천혈 3분, 혈액혈 2분, 위중혈 2분 순서로 마사지하세요. 발목과 발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골륜혈 2분, 태계혈 2분, 삼음교혈 3분 순서로 마사지하세요. 전체적인 다리 피로와 부종이 있는 경우, 태계혈 2분, 삼음교혈 3분, 족삼리혈 3분, 승선혈 2분 순서로 마사지하세요. 고관절과 엉덩이 통증이 있는 경우, 환도혈 5분, 신수혈 3분, 위중혈 2분 순서로 마사지하세요. 각 증상별로 매일 꾸준히 2주 이상 실천하시면 분명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령대별 맞춤 관리법. 연령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50대의 경우,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이므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족삼리혈과 삼음교혈을 중심으로 매일 5분씩 마사지해주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의 경우, 관절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증상에 따라 맞춤형 마사지를 실천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해주세요. 특히 신수혈과 태계혈 마사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미 관절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승선혈과 위중혈을 중심으로 하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마사지법. 혼자서 마사지하기 어려운 부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수혈 같은 경우는 가족이 도와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마사지를 도와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호흡에 맞춰주세요. 숨을 내쉴 때 압력을 가하고 들이마실 때는 힘을 빼주세요. 둘째, 지나치게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다고 표현하면 즉시 압력을 줄여주세요. 셋째, 마사지하는 사람도 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자세로 오래 마사지하면 오히려 마사지해주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사지 전후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해주세요. 이런 소통 자체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마사지는 단순히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도 깊어지게 해줍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계절별 관리법. 계절에 따라서도 관절 관리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합니다. 봄철 관리법.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을 서서히 깨우는 시기입니다. 족삼리혈과 태계혈 마사지를 중심으로 하되 스트레칭도 함께 병행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에도 좋습니다. 여름철 관리법. 더위로 인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삼음교혈과 골륜혈 마사지를 통해 하체 순환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에어컨으로 인한 냉기는 관절에 좋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가을철 관리법. 관절 통증이 심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신수혈과 승선혈 마사지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 보온에도 신경 써주세요. 이 시기에 관리를 잘해두면 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관리법. 추위로 인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마사지 전에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후 시작하세요. 환도혈과 양릉천혈 마사지를 중심으로 하되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도구 활용법.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볼 활용법. 테니스 볼이나 전용 마사지 볼을 이용하면
일정한 압력으로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수혈이나 환도혈 같이 혼자서 마사지하기 어려운 부위에 유용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볼을 경혈점에 대고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바닥에 볼을 놓고 누워서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압봉 활용법. 손가락으로 누르기 어려운 깊은 부위의 경혈점을 자극할 때 유용합니다. 족삼리혈이나 양릉천혈 마사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압봉을 사용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온열팩 활용법. 마사지 전에 온열팩으로 해당 부위를 10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면 마사지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관절이 많이 아픈 경우에 유용합니다. 온열팩 사용 시에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생활과 관절 건강. 마사지와 함께 올바른 식생활도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들.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세요. 둘째, 항염 효과가 있는 채소류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셋째,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멸치, 뼈째 먹는 생선들을 섭취하세요. 넷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나 견과류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첫째,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둘째, 과도한 염분 섭취는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관절 건강에 해롭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 1.5-1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가 추천하는 운동법. 마사지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관절 건강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속 운동.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수영이 어려우시다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태극권은 동양의 전통 운동으로 관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무거운 중량보다는 가벼운 중량으로 많은 반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산책.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시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세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특히 운동 후에는 오늘 배운 경혈 마사지를 해주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86세 의사의 마지막 조언.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6세가 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하면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경혈 마사지법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지 않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께도 올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사지 중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실제 환자들의 생생한 후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데 족삼리혈과 양릉천혈 마사지를 3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이제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73세 박할머니의 이야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빨래도 제대로 못했는데 승선열과 신수열 마사지를 배운 후로는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제는 제가 직접 김치도 담그고 있답니다. 69세 이할아버지의 이야기. 발목이 자주 붓고 아팠는데 골륜혈과 태계열 마사지를 하고 나서는 발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후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 실천 프로그램. 체계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30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주차 적응기. 매일 족삼리열과 태계열만 5분씩 마사지. 몸이 마사지에 적응하는 시간. 급하게 효과를 보려 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 2주차 확장기. 승선열과 골륜열 추가. 총 마사지 시간 10분으로 확장. 이때부터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 3주차 심화기. 양릉천열과 삼음교열 추가. 증상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 뚜렷한 개선 효과를 느끼는 시기. 4주차 완성기. 모든 경혈점을 활용한 종합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 루틴 완성. 지속 가능한 관리법 확립. 매주 일요일에는 그 주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통증 정도를 1-10점으로 매겨보시고 일상생활의 변화도 기록해 두시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이 마사지법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서로 마사지를 해주고 받으면서 하시면 부부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마사지. 저녁 시간에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10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마사지. 손자, 손녀들에게 간단한 마사지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은 금세 배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성인 자녀들에게도 이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관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계절별 특별관리법. 각 계절마다 관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봄철 3-5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을 서서히 깨우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족삼리열과 태계열 마사지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기운을 북돋아주세요. 또한 봄나물 등 제철 음식을 섭취하여 몸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6-8월. 무더위로 인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삼음교열과 골륜열 마사지를 통해 하체 순환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에어컨으로 인한 냉기는 관절에 좋지 않으니 적절한 보온에도 신경 써주세요. 가을철 9-11월. 관절 통증이 심해지기 쉬운 환절기입니다. 신수열과 승선열 마사지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이 시기에 관리를 잘해두면 겨울을 편하게 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12-2월. 추위로 인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마사지 전에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후 시작하세요. 환도열과 양릉천열 마사지를 중심으로 하되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마사지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질 때 즉시 마사지를 중단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휴식을 취하세요. 얼음찜질을 10-15분 정도 해주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이 날 때, 혈압이 갑자기 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즉시 마사지를 중단하고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사지 부위에 붓기나 열감이 날 때 너무 세게 마사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음찜질을 해주시고 하루 이틀 마사지를 쉬세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관절 건강 관리의 비밀. 3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86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깨달은 관절 건강의 진짜 비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마이너스 꾸준함. 하루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밀 마이너스 균형.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마사지,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비밀 마이너스 긍정적 마음가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마음가짐이 바뀌면 몸도 따라 바뀝니다. 네 번째 비밀 마이너스 예방 중심. 아프기 시작한 후에 치료하려 하지 말고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세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마이너스 즐거움. 관절 관리를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즐겁게 할 때 효과도 더 좋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6세가 된 늙은 의사의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90세가 되어도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고 100세가 되어도 스스로 걸어서 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건강한 관절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관절, 행복한 인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주의사항: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관절 질환이나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